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워싱턴의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거의 모든 미디어가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예전의 중간 선거 결과들을 논하면서 올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결과나 낮은 그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공화당 대승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영어로 not so fast란 말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거의 재선에 확정되다시피 됐는데 아시겠지만 그 조지 플로이드 흑인이 백인 경관들에 의해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BLM 데몬스트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진보와 민주당이 이제 뭉쳐서 트럼프 낙선을 시켰는데요. 아직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그 대법관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함으로써 이 대법관 선임으로 인해서 진보 쪽이 다시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이제 이슈가 생겼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 대법관을 이제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이제 미디어나 신문에서 거기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낮은 지지율 뭐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약간 뒷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진보 측이 모일 수 있는 또 한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간 선거 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거로 예상하는데요. 그 낙태에 대한 결정이 아주 이번 대선에 이번 중간 선거에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허. 만약에 이제 좀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낙태를 거의 불법화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불법화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어떤 이슈화해서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진보 쪽의 사람들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하게끔 이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이제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중간 선거 전에 어떤 법안이 이제 패스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특히 그 예를 들면은 뭐 아이 가진 엄마들을 가정들을 돕는 법안이라든가 조금 이런 그 힘든 사람들을 돕는 법안을 패스함으로써 민주당을 의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중간 선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쪽으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기분이 괜찮은 그런 상태시죠? 기분이 괜찮은 것보다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히스패닉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공화당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네릭 발렛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물어볼 때 민주당 공화당입니까 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공화당 쪽으로 7에서 9%까지 가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은 전례에 없었고 특히 그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거의 전례 없는 그런 낮은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은 공화당이 확실히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민주당 그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은퇴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올해 질 거를 예상하면 내년부터 이제 그 마이너리티 이제 당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참 뭐랄까요 슬프다고 할까요?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하다가 이 소수 당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의회에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딴 길로 가는 길이 많죠. 그래서 그만큼 은퇴를 많이 민주당 의원들이 선언한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질 것을 예상하고 소수당이 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기
때문인 확률이죠. 네. 전반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지하잖아요. 또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이슈가 지금 뒷전에 묻혀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을 만든 그 Founding Fathers는 정부를 가장 최소하게 꼭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국방이나 뭐 길을 저거 한다라든가 뭐 이런 그거 외에는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정부 지출이 많아질수록 정부 지출이 그 많은 회사들의 이제 인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부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뭐 건축, 뭐 길을 닦는 다음은 건축 회사들이 길 닦기 위해서 이제 정부 지출의 예산을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부 지출이 많아질수록 이 비즈니스들이 연관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비즈니스들이 그 정부 짭을 따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페셜 인트레스트가 생기고 로비스트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연방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 꼭 유니언 직원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유니언에서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대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프로젝트를 유니언 직원을 꼭 쓰도록 하는 거죠. 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회사 자가용 비행기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모든 디덕션이 없어질 때 이 비용만은 그래도 살아남은 게, 워런 버핏이 이런 그 자동차 비즈니스의 거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도 수천만 불 수천 불 그 세금 공제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그 정부의 결정이 한 사업체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라는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민주당이 당선되느냐 공화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회사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인들이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리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그 간단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러한 그 오는 재앙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석탄 산업, 석유 산업을 약간 사양 산업화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이 온난화가 석탄, 석유 사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석탄, 석유 사용이 계속되면은 얼마라는 기간 안에 그 많은 재앙들이 올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근데 저도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거나 지구 문제가 있으면은 저도 같은 배에 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구의 나이를 뭐 7,000년에서 뭐 수억 년으로 보는데, 정확한 지구 온도 측정 기록은 100년, 200년도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통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커먼 센스로 생각하면은 빙하 시대가 석탄, 석유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석탄, 석유 사용이 이런 지구 온난화를 만들고 있느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제 안 좋아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지도자, 신문,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모든 예측들이 여태까지 다 실현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1969년도 뉴욕타임즈에서 모든 사람들이 1989년도가 되면은 블루 클라우드라는 것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물론 거짓이죠.
1970년 4월 16일 보스턴 글로브에서 2000년이 되면은 아이스에이지 빙하기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그랬고 1971년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새 빙하기가 2020년이나 2030년에 시작될 거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타임 매거진도 1974년도에 빙하기가 시작될 거라고 얘기했고 뉴욕 타임즈도 1976년도에 지구가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뉴욕 타임즈가 1978년도에 지금 30년 동안 계속 지구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 거라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1980년도부터는 갑자기 지구 온난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캔버리 타임즈는 말디브 섬이 없어질 거다. 슬론 2001년에는 이제 로어 맨해튼 미국 뉴욕의 로어 맨해튼이 2018년에 물속에 빠질 거다. 가디언은 2004년에 브리튼이 영국이 시베리아처럼 될 것이다. 2024년에. 그다음에 2008년에 아르거스 프레스라는 데서는 이제 북극의 얼음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등등 모든 예측들이 말도 안 되는 허위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구 온난화, 뭐 차가워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정치 뭐랄까 성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더 많은 뭐라 그럴까요 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쪽에 그 과학 이론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나 정치 이론에 딸려가는 과학이 아니라 정말 순수 과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지구 온난화냐, 지구가 지금 차가워지고 있느냐 이런 어떤 좀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놔야지 지금처럼 정치 이론이나 정치 이념에 따르는 이제 과학 그 뭐랄까요 정보들은 참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예. 어떻게 묘하게 또 빠져듭니다, 제가. 말씀하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히스토리를 보면은 지금 뭐 영국 그 뭐 찰스 왕태자도 뭐 지구가 뭐 이거 이런 일을 안 하면은 지구가 뭐 큰 재앙에 빠진다. 알골 부통령 같은 경우는 한 30년을 지구가 망한다 하면서 억만장자가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